10년 만에 어머니를 구출했지만 기쁨도 잠시. 믿었던 스승 구미호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윤대감의 추격대가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두 명의 원수 사이에 갇힌 도겸. 과연 그는 어머니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다음 장을 넘기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월랑야담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랑곡의 달, 청월도의 비밀. 3부. 두 명의 원수. 깊은 숲속 숨겨진 암자한.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10년 만에 재회한 모자와 김서방이 앉아 있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겸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다.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으며 윤대감이 노린 것은 조선의 명운을 좌우하는 신물 청월도였고 그 절반이 바로 도겸의 몸속에 봉인되어 있으며 손등에 붉은 낙인이 그 보물을 여는 열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암자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등불이 위태롭게 일렁이고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떨어졌습니다. 보랏빛 안개가 문틈으로 스멀스멀 흘러들어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도겸은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단검을 뽑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채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월랑곡의 주인 구미호였습니다. 그의 금빛 눈동자는 평소보다 더 짙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괴물, 내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느냐? 도겸의 외침에 여우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기괴했습니다. 어린 짐승아, 잊었느냐? 내 심장이 내 아비의 가슴에서 나와 내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너와 나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나는 다 알고 있다. 여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서리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서방이 앞을 막아섰지만 여우가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김서방은 벽 끝까지 날아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김서방, 도겸이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우는 쓰러진 김서방을 흘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찮은 인간 따위가 감히 나를 막으려 들다니. 그래, 그 여편네의 말이 맞다. 이사명은 참으로 영악한 인간이었지. 여우의 시선이 도겸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낙인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탐욕이 흘러넘쳤습니다. 나조차 속이고 내 몸속에 그 귀한 것을 숨겨두었으니 말이다. 청월도의 열쇠를 내 피 속에, 뼈 속에, 영혼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구나. 나는 10년 동안 내가 그것을 깨우기만을 기다렸다. 도겸은 전율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길러준 것이 단순히 계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우 역시 윤대감과 마찬가지로 도겸의 몸속에 숨겨진 그 힘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랑곡에서의 혹독한 수련, 인간의 마음을 버리라던 가르침, 짐승처럼 살라던 명령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나를 사육한 이유가 겨우 이것 때문이었나? 도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단검을 쥔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스승이자 아버지라 믿으려 노력했던 그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버리라 가르쳤던 것도 내가 짐승처럼 강해져야 그 열쇠가 완성되기 때문이었나? 그래,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여우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펴보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손톱은 날카로운 갈퀴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계약의 마지막 장을 넘길 차례다. 내 몸속의 열쇠를 내어놓아라. 그러면 내 어미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여우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며 도겸의 목을 겨눴습니다. 창백한 손톱 끝에서는 푸른 도끼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한 방울만 스쳐도 살이 썩어 들어갈 것 같은 섬뜩한 기운이었습니다. 도겸은 어머니를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윤대감의 사병들이 쫓아오는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고 안에는 10년을 함께한 괴물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스승은 결국 포식자였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자신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10년을 버티게 한 희망이 도리어 자신을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대가는 이미 아버지가 치르셨어. 당신은 아버지의 심장을 삼켰단 말이야. 도겸이 포효하며 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짐승의 살법으로 다져진 그의 신형이 번개처럼 여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단검 끝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9개의 꼬리가 방패처럼 펼쳐지며 도겸의 공격을 가볍게 튕겨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도겸의 몸이 암자벽을 뚫고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나무 기둥이 부러지고 기와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겸아, 어머니 서씨 부인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도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비친 핏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숲 저편에서 또 다른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윤대감과 흑술사가 이끄는 추격대였습니다. 저기 있다. 반역자의 핏줄과 그 어미가 저기 있다. 사병들의 외침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도겸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에는 10년을 함께한 괴물이, 뒤에는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가 서 있었습니다. 2명의 원수가 도겸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 꼴이었습니다. 윤대감이 말을 타고 나타나 숲의 입구에 섰습니다. 그는 암자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구미호를 보고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곁에 있는 흑술사를 믿고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월랑국의 괴물아, 그 아이는 내 놈의 먹잇감이 아니다. 그놈 몸속에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물건이니 당장 내놓아라. 여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멸시와 조소는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명운이라. 여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작 인간의 권력을 탐하며 내놓으라니 가소롭구나. 이 아이는 내가 10년을 공들여 키운 재물이다. 감히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닥쳐라. 흑술사, 당장 저 요물을 잠재워라. 윤대감의 명령에 흑술사가 검은 부적 수십 장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부적들은 마치 살아있는 박쥐처럼 날아올라 구미호를 에워쌌습니다. 검은 안개가 여우의 몸을 옥죄기 시작했고 부적마다 새겨진 주문이 붉은 빛을 발하며 여우를 결박하려 했습니다. 크크크, 인간 주제에 나를 결박하려 들다니. 여우는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흑술사의 저주는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검은 사슬이 여우의 팔과 다리를 조여들었고 여우는 일순간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윤대감의 사병들이 도겸과 서씨 부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뒤에 딱 붙으세요. 도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김서방을 어머니 곁으로 급히 옮겨두고 다시 단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적들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창끝이 번뜩이고
칼날이 달빛을 반사하며 도겸을 에워쌌습니다. 도겸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10년간 억눌려왔던 그의 본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의 단검이 밤하늘에 붉은 선을 그렸습니다. 사병들의 창과 칼이 부러져 나갔고 도겸의 손에 닿는 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무예라기보다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10년간 월랑곡에서 짐승처럼 다져진 몸은 인간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도겸은 자신의 몸이 베이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사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겸의 주위에는 어느새 열댓구의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으나 그중 절반은 적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흑술사가 손짓을 하자 땅속에서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 도겸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저주받은 귀신들이었습니다. 도겸이 발을 빼려는 순간 빗발치는 화살들이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도겸아, 서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겸은 팔을 휘둘러 날아오는 화살 몇 개를 쳐냈으나 한 발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으나 도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손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었습니다. 낙인이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도겸의 피 속으로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솟아났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인간의 기억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우를 억제던 검은 안개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으악! 부적을 조종하던 흑술사가 피를 토하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여우의 9꼬리가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며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노한 여우의 힘은 산맥을 무너뜨릴 듯 위압적이었습니다. 보랏빛 안개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숲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미개한 인간들이 감히 내 놀이터를 어지럽히다니. 여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거대한 꼬리 하나가 번개처럼 내려쳤고 윤대감의 사병 수십 명이 종이장처럼 날아갔습니다. 창을 든 사병이 공중에서 빙글 돌다가 나무에 처박혔고 칼을 든 사병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괴물이다. 도망쳐. 사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겸은 그 틈을 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괴물과 원수가 서로 맞붙은 이 찰나의 순간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도겸아, 나를 두고 가거라. 이대로는 너까지 죽는다. 어머니의 애끓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가느다란 손이 도겸의 어깨를 잡았으나 그 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10년간의 고문으로 서씨 부인은 이미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오늘입니다.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도겸은 비틀거리며 일어난 김서방을 부축해 일으키고 험준한 절벽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여우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쳐 보아라, 어린 짐승아. 여우의 목소리는 도겸의 뇌리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내 손등에 낙인이 붉게 타오르는 한 너는 결코 나를 벗어날 수 없다. 내 몸속의 보물이 완성되는 날 내가 직접 너를 찾아가
심장을 꺼내주마. 도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시넝쿨이 살점을 찍고 차가운 바위가 발바닥을 핥히었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윤대감의 함성과 흑술사의 주문소리, 여우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으나 도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10년 전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 어머니는 이제 뼈와 가죽만 남은 주검처럼 가벼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머니. 도겸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추격자들의 함성이 멀어지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계곡 아래에 다다랐을 때 도겸은 결국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온몸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손 등의 나귀는 마치 살을 파먹는 불덩이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신음을 참으며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겨우 정신을 차린 김서방이 도겸을 부축했습니다. 그 역시 여우의 일격을 맞아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있었으나 너무나 약했습니다. 신락 같은 생명력이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김서방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 계곡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도겸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물 한 방울이 스며들자 서씨 부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겸아,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사히 살아있구나. 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겸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아니다. 서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 괴물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윤대감도 마찬가지고. 도겸은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달은 무심하게도 차가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여우, 가문을 멸문시킨 윤대감. 두 원수 사이에서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저 괴물들보다 더 잔혹하고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서방 아저씨. 도겸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청월도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 몸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들이 이토록 나를 노리는 것입니까? 도겸의 물음에 김서방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김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청월도는 이 나라 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내려온 신물입니다. 악기를 물리치고 나라의 명운을 지키는 힘을 가진 하늘이 내린 보물이지요.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윤대감과 그 배후의 세력들은 그 힘으로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합니다. 김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윤대감 일당이 그것을 손에 넣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도련님의 체내에 그 힘을 봉인하신 것입니다. 내 체내에 봉인을?
도겸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나귀는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귀는 단순한 계약의 증표가 아닙니다. 청월도의 절반이 도련님의 혈육 속에, 뼈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윤대감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으나 도련님 몸속에 열쇠가 없으면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힘이 깨어날 때마다 도련님의 인간으로서의 기억과 감정은 조금씩 타 없어질 것입니다. 청월도의 힘은 인간의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강해질수록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서방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도겸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의 인간성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는 그 힘이 완성되기를 10년간 기다리며 도겸을 짐승으로 키워온 것입니다. 도겸은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물 사이로 붉은 낙인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낙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팔뚝을 타고 붉은 문양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도겸의 몸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겸은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주하려 하셨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굴레가 됩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괴물로 만들었고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지옥 같은 1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이 준 이 저주받은 생명을 바쳐 복수를 완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완성하는 그 순간 나는 과연 아직 나일 수 있을까요? 안개 너머에서 다시금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마치 도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도망칠 수 없다. 결국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러댔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김서방이 급히 도겸을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아직 쉬셔야 합니다. 몸이 아닙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명이 밝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도겸은 어머니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혼절한 채 가느다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릅니다. 도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 저 괴물과 윤대감 모두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도련님, 강해질수록 도련님의 압니다. 도겸이 김서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해질수록 나는 인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한 채로 있다면 어머니를 지킬 수 없고 우리 모두 죽습니다. 도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10년 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김서방,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윤대감이 가진 청월도의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윤대감의 저택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련님, 설마. 그렇습니다. 도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면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월도의 나머지 절반을 손에 넣겠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것과 합치면 아마도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김서방이 급히 말렸습니다. 두 개의 청월도가 합쳐지는 순간 그 힘은 도련님의 육신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도련님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겠지요. 도겸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되지 않으면 괴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없습니다. 복수의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도겸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여명보다 어둠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는 등에 업은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명의 원수, 여우와 윤대감,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젠가 자신 역시 세 번째 괴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 끝에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 있다 해도 강해질수록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저주. 도겸의 손등에서 붉은 문양은 팔을 타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복수를 완성하는 그날, 그는 과연 아직 인간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4부. 각성하는 붉은 달에서 도겸은 윤대감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청월도의 나머지 절반을 손에 넣기 위해, 괴물이 되어서라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월랑의 달빛 아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기묘한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